어떤 부재산을 볼 수 있겠죠. 이게 공평하게 배분된다면 each other 각각의 성인이 would receive 받게 될 거랍니다. 5만 달러 약 5만 달러를 받게 될 거래요. 연구에 따르면. 됐어요?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봐봐. 지금 해석은 다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재산이 모두 똑같이 분배된다면 5만 달러씩 받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럼 재산이 그래서 배분이 됐습니까? 재산이 배분됐어요? 실제로? 배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니라고요. 됐어요? 실제로는 아니라고. 실제로는 배분이 안 됐잖아. 그럼 니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똑같아야지. 배분 안 됐잖아. 그렇지? 니네 5만 달러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 나도 못 받았어요.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뭐다? 가정법을 해석할 때 포인트는 뭐다? 실제로는 아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내신에서 일치불일치 같은 문제 낼 때 이제 이런 거 갖다가 낚시하는 거야. 어떻게 낚시할까? 본문에는 가정법으로 나와 있거든. 근데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 이렇게 나와요. 문제 이 문장이 있다고 쳐봐. 근데 보기에는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5만 달러씩 이제 공평하게 받았다.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 왜? 가정하는 거잖아 이거는. 실제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법에서. 알겠죠? 됐죠? 뭐 가정법의 요 형태 같은 거는 여기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 얘 때문에 제가 설명할 게 좀 많아서 그런 겁니다. 요 녀석은 어법으로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이 형태가 나온다면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얘가 평소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만약 지문에 있으면요. 지문에 이게 있으면 그냥 출제율이 거의 그냥 99%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법으로 굉장히 이 형태가 주어진 조건이라면은 그냥 무조건 나오고요. 그냥 생뚱맞게 이 녀석이 시험에 막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철저하게 내신용 어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요. 그렇게 잘 안 나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내신에서도 역시나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 형태가 만약에 내신 본문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제가 이제 최근에는 여러 학교가 아니라 이제 그 주역고만 계속 내신 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죄송하게도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주역고 2학년이 쓰는 이제 그 영어 원 교과서가 있어요. 영어 원 교과서가 이제 비상 건데요. 그 비상 교과서의 3과였나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이 구조가 나와 있어요. 요 구조가 있거든. 그래서 요 구조가 이번 시험 범위에 있었고 이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법 문제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 구조가 있으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얘는 필기가 좀 필요하니까 좀 필기 좀 해볼게요. 잠깐만. 자 여기 좀 지우고. 책에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요. 막 설명이 뭐 어쩌고 막 써있죠. 사실 이제 가정법에 해당하는 녀석이긴 해요. 이 녀석도. 그래서 뭐 가정법 현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저는 제목을 조금 길게 쓰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쓸 거냐면요. 당위성을 나타내는 문장과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쓸게요. 제목이 좀 길죠. 다시 한번. 아유 가래가 또 나오네. 자, 당위성을 나타내는 문장과 잘 어울리는 표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당위성이란 말이 있죠. 당위성. 당위성이란 말이 뭐냐? 마땅히 그래야지. 이게 당위성이야. 마땅히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이게 당위성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잘 모를까봐. 이런 뜻이야. 당연히 뭐뭐하다. 됐어? 그럼 저 당연히 뭐뭐하다가 영단어에 딱 하나 있거든.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바로 should예요. should.
오케이? 자, 니네가 보통 should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렇죠? 뭐뭐 해야 한다. 아니에요. 해야 한다는 must고요. 또는 have to고요. should는 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에 좀 더 가까워요. 하는 게 당연하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친구가 아픈 것 같아. 친구가 아파갖고 야 너 병원 좀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말 우리 흔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 내 생각에는 너 병원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은 영작을 해보자면 I think 내가 생각해봤을 때는 you had better 너 뭐뭐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Go to see a doctor 병원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had better는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 근데 had better를 그런 상황에 쓰지 않아요. 그때 should를 씁니다. should. I think you should go to see a doctor. 그러면은 너는 내가 생각했을 때 너는 병원에 가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병원을 가는 게 당연해. 너 지금 몸 상태 보니까 병원 무조건 가야 되거든. 너 가는 게 당연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감에 좀 가까운 거예요. should라는 녀석 자체가. 그래서 당위성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뭘 생각하면 되느냐? 그냥 should 생각하면 돼요. should.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제목을 보면 문장.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should가 들어가 있는 문장. 됐어? should가 들어있는 문장과 잘 어울리는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해 볼 건데 책에 일부 나와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주장하다. 그 다음에 명령하다. 다른 것도 쓸게요. 제안하다. 요구하다, 명령하다, 충고하다. 그래서 얘네가 대표적입니다.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충고.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이에요. 단어로 한번 써볼게요. 단어로. 주장하다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insist. 이 녀석이죠. 제안하다는 당연히 suggest. 이렇게 되겠죠. 요구하다. 요구하다는 뭐 이제 뭐 ask도 있고 뭐 require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ask만 쓸게요 그냥. 자, 명령하다. 명령하다는 당연히 order. 이게 가장 대표적이겠죠. 충고하다. advice가 되겠죠. 되니? 자,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단어 한 개씩만 썼습니다. 한 개씩만.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전부 다 뒤에 대절이 나와요. 대절. 물론 대신 생략이 가능하겠지만 됐어? 그럼 대절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대절에 주어 나오겠죠. 동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대절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요 동사 자리에 이제 뭘 쓰냐면요. should의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요. should의 동사 원형. 이 should는 뭐라? 당위성을 나타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 당위성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했는데 당위성을 나타내는 문장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가 당위성을 나타내는 문장. 근데 얘랑 잘 어울리는 표현이 뭐다? 얘네들이라고. 됐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뭐뭐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석되겠죠. 얘가 뭐뭐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해야 한다라는 말이랑 이 해석이 잘 어울려요. 한번 해볼까? 얘가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얘가 뭐뭐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얘가 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얘가 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얘가 해야 한다고 충고해 줍니다. 됐어? 그러니까 이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충고하다라는 말 자체가요. 해야 한다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왔니?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이렇게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충고의 동사가 나오고 대절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온다? should의 동사 원형이 잘 어울린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요. 이 should가요. 생략이 돼요.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 이것 때문에 어법 문제로 잘 나오는 거야. 얘 때문에. 그래서 should가 생략이 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막 뭐 insist 이렇게 나온다고 쳐볼게. insist 막 and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주어가 만약에 he라고 나왔다고 쳐볼게. he라고 나왔어. 그럼 he is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밑줄 쳐놓는 거야. 어법상 만약 틀리냐? 틀려요. 왜? should가 생략돼 있거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be라고 써야 돼요. he, be 이렇게 써야 돼요. 됐냐? 이게 그래서 어법에서 잘 나온 거야.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다행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에서 낼 수 있는 패턴이 무려 3가지나 있습니다. 3가지. 저는 그거를요 난이도 상중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설명해 줄게요. 상중하. 자 여기까지 개념 설명이었어요. 개념 설명.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얘를 가지고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이 시험 포인트를 좀 설명드릴게요. 시험 포인트. 자 난이도 하부터 설명드립니다. 난이도 하. 난이도가 낮은 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문제 의도가 이거야. 너 여기 있는 거 이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동사 나오면 뒤에 should가 나오고 이 should가 생략된다는 것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 너 이거 알아? 이거 외웠니? 이게 문제 의도야. 그냥 이거 자체가 문제 의도야. 됐어요? 이게 하난이도야. 하난이도.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풀어서 말하자면 이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should가 생략된다라는 요 개념. 그러니까 그냥 개념 암기가 개념 학습이 되어 있는가? 그냥 이게 의도야.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하면 돼? should가 생략돼 있으니까 무조건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 이거 갖다 시험 내는 거야. 됐어? 이게 난이도 하예요. 이게 제일 쉬운 거. 중난이도 설명해 줄게요. 중난이도. 중난이도는 보통 이제 뭐로 내냐면요. 이 동사들 중에서 웬만하면 suggest로 시험 냅니다. suggest로. 그래서 suggest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suggest의 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동사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should가 생략돼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요. should의 동사 원형이 아니라 그냥 원래 동사 형태를 써야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should가 생략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쓴 게 아니라고. 그게 어떤 경우냐? 이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으로 지금 제가 써놨죠. 근데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암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암시하다. 또는 뭔가를 시사하다, 보여주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제안하다의 뜻이 아닐 때예요. 제안하다의 뜻이 아닐 때. 이때는 should 이거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충고의 뜻일 때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지. 이 뜻이 아니면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suggest 나왔으니까 should 생략된데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야. 여기서의 suggest는 암시하다, 시사하다의 뜻이니까 이 should랑 상관없구나. 그냥 원래 수와 인칭, 시제 맞춰서 그냥 쓰는 겁니다. 즉 he라고 나왔어. 그럼 is라고 쓰는 거라고. 됐냐? 됐어요? 이게 중난이도예요. 중난이도. 자 마지막 상난이도 설명해 줄게요. 상난이도. 상난이도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이제 진짜 문제인데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뜻으로 나왔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주장, 명령 등등의 동사가 나왔어.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나온다? that 나오고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장, 명령의 뜻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hould의 동사 원형이 아니라 원래의 수, 인칭, 시제에 맞춰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이 동사의 내용이 일관적 사실을 전달할 때인데요. 이렇게만 쓰면 뭔 말인지 모르죠. 설명 좀 해줄게요. 자,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주장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두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냥 말로 해볼게. 말로. 잘 들어봐. 첫 번째. 자, 학교 급식이 굉장히 맛이 없다고 적을게. 그래서 이제 내가 전교회장이야. 가갖고 이제 저기 학교 영양사 또는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따지는 거야. 이제 뭐라고 따지냐? 선생님, 저는 우리 학교 급식 업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주장한다는 말 한번 했어요. 첫 번째 예시. 한 번 더 말해줄게요. 저는 우리 학교 급식 업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방금 전에 제가 말한 문장에서는 당위성 표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있었죠. 어떻게 있었습니까? 급식 업체를 바꿔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should 들어가 있죠.
그렇죠? 방금 전에 말한 문장에서는. 그럼 여기서는 오히려 바꿔야 한다, 해야 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더 잘 어울리죠.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should가 들어가야 적절해요. 자, 근데 다른 예시를 말해볼게요. 어떤 거? 일반적 사실. 이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옛날에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했어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했다. 똑같은 주장하다는 말을 썼어요. 자, 여기서는 당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석했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했다. 돌아야 한다라고 해석했나요, 내가? 아니잖아. 돈다고 주장했다. 해야 한다는 말이 없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건 일반적 사실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should를 쓰면 오히려 어색해지는 거야. 됐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상중하 이렇게 세 가지 라인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설명은 되게 길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상이건 중이건 하건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냥 해석으로 풀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이 요 개념 있죠, 요건 일단 알아야 돼요. 이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앞에 should가 생략되는 건가 많은 건가 이것조차도 모르면 아예 문제풀이 접근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요 개념은 알아야 됩니다.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해석해서 풀면 돼요. 그럼 해결이야. 됐어? 해야 한다는 해석이 어울리는지 아니면 그냥 한다라고 해석했을 때가 어울리는지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은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맨 아래 예문이 나와 있는데 요것만 읽고 좀 쉬는 시간 드릴게요. 여기 봐봐. 여기 좀 지울게요. 조금만 그리자. 자, WHO와 국제보건기구가 may formally recommended요. recommend는요 권장하다, 추천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아까 그 제안하다 있죠, suggest 그쪽이랑 비슷한 단어인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충고할 수도 있답니다. 됐어요? 권장할 수도 있답니다. 뭐를? 배터를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당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당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줄여야 한다가 더 잘 어울리죠. 됐어요? 줄인다고 권장했습니다. 아니 권장을 하는데 줄인다고 권장한다라는 말보다 줄여야 한다고 권장한다. 이게 맞잖아. 그렇죠? 그럼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 어울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오케이. should가 생략된 거구나. 그래서 동사원형 cause를 쓴 겁니다. 됐니? 이 should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every는 원래는 단수 취급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s 붙여야 될 거예요. 그렇지? 근데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should가 생략돼 있다. 그래서 동사 원형 cause를 쓴 거예요. 됐니? 이렇게 해서 해석으로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 녀석, 가정법 현재, 즉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과 잘 어울리는 녀석, 이 녀석이요 평상시에는 잘 안 나와요. 이 조건을 맞춰서 낸다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거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법에서는. 근데 일단 얘네가 나오면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얘네가 외부 지문이나 아니면 교과서 같은 거를 갖고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이 나왔어. 이런 문장이 나와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너네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돼? 아, 이번 시험에 이거 나오겠다 라고 생각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됐죠? 요 정도만 생각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조동사와 법 전체적으로 봤는데,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맨 아래 나와 있는 요 녀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떻다? 전부 다 이제 어법으로는 시험에서 잘 나오진 않는다. 가정법은 그나마 영작에서는 좀 나올 수 있지만 조동사든 가정법이든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전에 여러분이 숙제로 하셨던 게 29쪽까지 했었구나. 태까지 했습니다. 태까지. 그러면은 조동사 법은 안 했었죠? 여기에 숙제 아니었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닛 2, 그러니까 유닛 1부터 유닛 3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유닛 1은 지난번에 몇 개 보긴 했었지만 제 페이지로는 10쪽부터 21쪽까지거든요. 여기까지 질문을 좀 받아줄게요. 일단 공통된 질문. 여기에서
여러분이 풀면서 이거 조금 헷갈렸다. 뭐 예를 들어서 헷갈렸다는 게 문제풀이가 헷갈렸다. 또는 과정을 쓰는 게 헷갈렸다. 또는 뭐 구문 분석이 헷갈렸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좀 해결을 해드릴게요. 한 페이지씩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있으면은 뭐 몇 번이요 하고 말씀해주세요. 10페이지부터. 자, 10페이지 1에서 10번까지 혹시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헷갈리는 거 있었습니까? 질문 체크가 숙제였죠?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몇 페이지? 11쪽 11에서 16번 없어? 빨리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12, 13쪽에 모의고사 유형 1에서 4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일단 물어본다. 넘어가. 15쪽에 5번? 5번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게 좀 헷갈렸을까요? 5번에서 뭐? 답은 알겠는데 이유를 뭐라 써있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이유를 모르는데 답을 어떻게 알아요? 말이 안 되잖아. 답도 확실하지가 않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이제 어나더죠. 어나더 그렇죠? 왜 어나더가 되는지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지난번에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 부정대명사 어나더와 디아들. 자 이렇게 생각하라 했어요. 어나더는 제3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3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디아더는 나머지 하나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요? 기억나? 자 그럼 봐봐. Seeing the University of Ancient tag on some luggage 이렇게 나와 있고요. I knew 나는 알고 있답니다. 한국인이 would be in my cabin. 그래서 내 캐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라는 건데 아니 여기에서 나머지 나머지 한국인이겠냐 아니면 또 다른 한국인이겠냐라고 했을 때 아니 나머지 한국인이면 그러면은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4,599만 9,599명이 저기 뭐 딴 데 있고 이 나머지 한 명이 여기 나의 캐빈에 있을 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라는 개념이 안 되고 어나더가 된다. 어나더와 디아더를 구별할 때는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디아더 같은 경우는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야만 쓸 수 있어요. 범위가 한정되어야만. 이 범위가 한정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만약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100명 중에서 몇 명은 이러하고 나머지는 이러하다. 됐어? 이렇게 한정되어 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게 디아더나 디아더즈예요. 알겠죠? 요거를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어나더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또 8번. 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똑같은 문제예요. 방금 전 문제랑 똑같은데 다만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즉 디아더즈냐 아더즈냐 요 문제거든요. 일단 여기서 썸이라고 나왔어. some say. 자, 몇몇 사람이 대절이야라고 말하는데 저 몇몇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범위가 안 정해져 있네요. 일단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The social networking helps us maintain our social tie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소셜 네트워킹이 SNS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회적인 그런 단결력을 유지하게끔 도와준다라고 말한답니다. 몇 명이 말한다고? 몰라요. 그냥 몇 명의 사람이 말한다고. 됐어? 근데 나머지가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일부의 사람을 제외한 전체 나머지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죠. others로 가야 되는 거예요. others. 됐죠? 자, 또 있습니까? 없어요? 넘어갈게요. 16조. 없어? 넘어갑니다. 17조. 7번에 A가 뒤에 실수 없는 거 나오면 네. 좋아요. 실수 없는 거 넣으면 그게 뒤로 보였어요. a deal of. 네, 맞아요. a deal of는요. 그러니까 a number of는 정확히 말하면 많은 수의 이런 뜻이라. 왜냐면 넘버가 수라는 뜻이니까. 됐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는데 a number of는 뒤에 뭐가 나온다? 복수명사가 나온다고 했어요. 복수명사. 그러니까 a number of는요. man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알겠니? a deal of는요. 많은 양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는 much랑 똑같은 뜻이에요. 알겠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뒤에 work라고 S 안 붙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deal of가 정답이 됩니다. 되니? 자, 또 딴 거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19쪽 C제곱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20쪽 없어요? 21쪽 없어? 자, 조동사법은 건너뛰고요. 그러면은 우리 그 전에 숙제로 제가 내드렸던 능동태 수동태도 한번 볼게요. 27쪽 27쪽에서 질문. 여기는 사실 제가 진도를 나가진 않았지만 동사 관련 어법 풀이법 할 때 설명은 했었죠. 27쪽 없어요? 다음 28, 29쪽 없습니까? 7번에 B요? expected랑 expecting 그 부분인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아주 쉽습니다. 자, 항상 동사 관련 어법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시작하라고 했죠. 얘는 근데 아주 쉽죠. 앞에 is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동사 자리 아니죠. 그러니까 ing 대 pp. 결국엔 능동 대 수동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전치사의 명사 나왔으니까. 목적어 없죠? 그럼 뭡니까? 수동형 expected. 끝. 쉽죠? 이렇게 풀면 돼요. 또 7번에 C. 자, giving과 being given. 아하, 요 녀석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얘도 똑같습니다. 일단 앞에 by라는 전치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is라는 동사인이 있죠. 그렇죠? 동사 있으니까 동사 자리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ing 대 pp 능수동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얘는 앞에 by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명사 자리잖아요. 명사 자리. 그래서 동명사의 능동형, 동명사의 수동형이에요. 됐어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give라는 녀석 있죠. give. 이 give는요. 사형식도 되거든요. 보통 사형식에서 많이 쓰이죠. 뭐뭐에게 뭐뭐를 준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가 된다 하더라도 목적어가 뒤에 나올 수가 있어요. 됐어? 이게 문제야. 그래서 지금 이 타임아웃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it is heartbreaking. 뭐가 놀랍대요. To see toddlers punished. 그러니까 그 걸음마 하는 애기들을 터들어라죠. 그럼 걸음마 하는 애기들이 punished. 뭔가 벌 받는 거를 보는 게 heartbreaking. 뭔가 마음이 안 좋답니다. 자, 그게 뭐 함으로써? 타임아웃이 주어짐으로써. 됐어? 그러니까 이 걸음마를 배우는 애기들에게 타임아웃, 그러니까 타임아웃이라는 건 제한 시간 거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임아웃을 받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얘가 맞잖아요. 터드가. 됐어?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얘네가 타임아웃을 받는다라는 말이 맞기 때문에 받는다. 즉 수동형인 being given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능수동을 풀 때는요. 제가 한 것처럼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풀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해석까지 해요.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또 있습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일단 저 촬영은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을게요.